이번 시간은 표준규격입니다. 표준규격이라는 건 결국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표준규격의 앞쪽 내용들이 13회까지는 출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4회부터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음영 처리된 내용 한번 볼까요? 인력관리공단에서 2017년 시험부터 표준규격을 출제 영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출제를 없애고 등급 판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규격에 대한 지식 없이는 등급 판정이 불가능하므로 본도서에서는 표준규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 얘기냐면 지금 사실 이 표준규격 해설이라는 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등급규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규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나오는 이 표준규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하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해서 표준규격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한번 보죠. 이 고시는 품질관리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조에서 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이 표준규격이라는 것은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 첫 시간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과 표준규격의 목적을 비교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의 정의 1번 한번 보죠. 표준규격품.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한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한 농산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이 농산물 등급규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급규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의 품목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등급규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품목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은 서로 달라지더란 얘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등급규격 그 뒤쪽에 가보시면 뭐 사과 같으면은 낮게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 경결점 5개의 항목이 이 사과라는 품목의 필요 항목이 되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뒤쪽에 뭐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가죠. 뭐 수분이라든가 이물, 분상진립 이런 것들이 이 필요 항목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고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필요 항목은 서로 달라지더라. 그래서 예전에 그 이 부분이 출제 대상일 때는 이런데 가로도 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농산물을 제가 뭐 농사를 지어서 제가 농사 지은 품목, 품종에 따라서 특상 보통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출하를 하면 표준규격 품으로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 등급 판정 문제에 대해서 약 한 80개 정도 되는 등급 규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한 80여 개 정도 되는 농산물에는 등급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외 농산물에서는요, 우리나라 생산된 농산물이 8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더 많은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여 개 정도밖에 등급 규격이라는 게 제정돼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옆집은 등급 규격이 있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렇게 해서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했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등급 규격이 없네요. 제가 농사 지은 품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민원 넣으면 되죠. 내가 농사 짓는 이 품목도 등급 규격을 만들어 주라. 나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할란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전부 다 등급 규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하시는데 머리가 쪼개집니다. 개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 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민원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래버리면 굳이 민원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장 규격이란 과연 뭐냐? 첫 번째, 포장 재료. 순서대로 가볼까요? 첫 번째, 거래 단위. 포장 재료, 포장 치수,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표시 사항을 말한다. 해서 이 6가지 내용이 포장 규격입니다. 먼저 거래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 단위부터 보면 몇 킬로그램씩 담아서 팔아라고 미리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별표 1입니다. 지금 13회까지는 별표 1의 내용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별표 1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과, 배, 감귤 해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몇 킬로그램씩 표준 거래 단위를 결정을 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5, 7.5, 10kg, 배나 감귤은 3, 5, 7.5, 10, 15kg 이렇게 해서 몇 킬로그램씩 담아서 팔아라고 미리 결정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거의 거래 단위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어떠한 포장재료를 써라 해서 동그라미 8번 한번 보면 농산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E대, PP대, 종이, 그리고 발포 폴리스틸렌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 재료를 이용해서 써라. 그리고 포장 치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약에 골판지 상자를 만든다 하면 이런 육면체 형태로 만드는데 길이, 너비를 미리 결정을 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는 몇 미리, 너비는 몇 미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경북 청송의 사과 박스라든가 아니면 전북의 장수의 사과 박스라든가 아니면 충남의 예산의 사과 박스가 됐든 어느 지역의 사과든지 사과 박스 사이즈가 다 같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맞춰놓은 이유는 법에서 나오던 물류 표준화를 목적으로 이 사이즈를 다 맞췄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장 방법,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또 다단식으로 개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데 용이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표시사항. 표시사항이라는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표시사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제가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사과를 수확해서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포장을 해야 되니까 사과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과 박스를 만드는데 이 사과 박스 표면에 뭐뭐 인쇄를 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게 내가 출하하는 이 사과가 표준 규격품이다.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출하하는 이 사과는 표준 규격품이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한테 이 골판지 상자 안에, 사과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박스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품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과 중에서도 후지 사과 농사를 짓는다. 후지가 들어있다. 품종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농사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경북 청송. 산지.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에 골판지 상자 한 박스에 5kg이 들어있더라. 내지는 뭐 15개가 들어있더라.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사과라는 품목, 후지라는 품종, 특성에 따라서 이 등급을 매겨봤더니 특이더라. 등급.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어보고 맛있으면 재주문해라. 내지는 혹시 사과 이상 있으면 바꿔줄 테니까 연락해라.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영복이가 농사지었고 연락처는 010 몇 번이다. 그래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명과 연락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의무 표시 사항이고요. 근데 단 쌀에 대해서는 생산 연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죠. 교재에 보시면은 표시 방법 별표 4 얘기 한번 볼까요? 별표 4에 의무 표시 사항 중에 가로 4번입니다. 품종명을 표시하는 품목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과실류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채소류에 멜론, 마늘, 화해,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실류 7개, 채소류 2개, 그리고 화해류 4개 해서 총 13개 품목.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요것 외에 나머지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어떠한 품종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품목은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후지 사과가 맛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이 아주 신맛 나는 홍옥이라는 사과 있죠. 어떤 홍옥 같은 경우는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홍옥이 맛있다. 에이 아니다. 나는 홍로가 맛있다. 그래서 사과의 품종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도가 서로 달라지는 이러한 품목들은 품종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딸기 같은 경우 품종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뭐 딸기 나는 설향이 맛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그냥 딸기니까 맛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더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음 6번에 무게 개수 한번 보죠.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과실류의 유자, 채소류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푸독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화해류는 전품목. 요것들은 6번에 나와 있는 요것들은 개수만 표시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무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개수 표시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무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실류에 이 유자 같은 경우에는 무게 표시 안 하고 이 한 박스에 100개 들어있다. 이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게나 개수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무게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하고 무게 표시 없이 개수만 표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의무. 권장사항 있죠? 권장사항 첫 번째가 당도입니다. 보시면 그 권장 표시사항 1번 당도와 산도 표시인데 뭐 사과부터 해서 이 당도 표시 그 특성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이 등급 규격 내에 이 당도가 전부 다 그 등급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당도를 표시할 수도 있더라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규격 특례 내용도 지금 이쪽이 우리 그 출제 대상이 아니니까 표준규격 특례 그리고 별표 7에 신선편의 농산물의 표준규격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은 읽어보세요. 그리고 품위 계측 및 감정 방법 해서 별표 6에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 방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하겠습니다. 요건 왜 해야 되냐면요. 실제 우리가 등급 판정할 때 어떤 요령으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하고요. 또 우리 이 다음 과목에 보면 이 감정 계측이라는 과목이 하나 들어와 있죠. 감정 계측이라는 과목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에 과실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번에 공시량, 포장 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 50과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검사할 때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큰 원칙 두 가지입니다. 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1톤 트럭에 10kg짜리 사과 박스가 100박스가 실어져 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그 사과를 검사한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1톤 트럭에 사과가 아무리 많이 실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검사할 때는 이 사과 박스 각각 한 박스를 검사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1톤 트럭에 사과가 1톤이 실어져 있을지라도 뭐 5kg짜리면 5kg짜리, 10kg짜리면 10kg짜리 각각 한 박스를 거래 단위, 포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더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요. 한 박스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전체를 대표하더라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의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박스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과의 색택을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 10개 사과 한 박스 15개 중에 10개는 사과가 빨갛게 잘 익었는데 빨간데 이 5개는 시퍼렇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그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 15개의 평균치가 그 사과의 색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농산물 검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 10개가 들어있고 안 좋은 거 5개 들어있다면 이 안 좋은 거 5개가 전체를 대표해서 전체를 좌우하더라 하는 개념이 가장 나쁜 게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1번에 가번에 공시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공시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한 박스에 몇 개 담아 있냐. 우리 배 같은 경우에 한 박스에
15kg라고 해볼까요? 15kg 박스에 3라지로 가장 많이 넣는다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15kg 나누기 40개까지 가능합니다. 40 하면 750g 나오죠. 이 750g이 이 3라지 기준 무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박스에 배나 사과처럼 이 개수가 적은 경우, 그래서 (50과) 이상과 (50과) 미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배처럼 한 박스에 개수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낑깡이라고 해볼까요? 금귤. 우리 금귤이라고 그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낑깡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감귤 조그만 거. 낑깡 금귤 5kg 한 박스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겁나게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귤처럼 5kg 한 박스에 몇 개 들어있냐고 물어보면 세기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귤 한 박스를 전부 다 검사 대상으로 삼지 말고 금귤 한 박스, 5kg 한 박스에 만약에 3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300개를 전부 다 검사 대상으로 삼지 말고 두 눈 꼭 감고 50개만 무작위로 선별해서 50개를 검사 대상으로 삼아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과 미만인 경우에는요, 전체를 전부 다 검사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서 공실량이라는 것은 한 박스를 우리가 검사할 때 이 검사 개수를 몇 개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공실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과를 기준으로 해서 50과 이상이냐 50과 미만이냐. 그래서 50과 이상인 경우에는 무작위 50개만 검사 대상으로 잡고 50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해라. 이 공실량에 따라서 색택과 당도의 검사 개수가 서로 달라집니다. 먼저 색택은 (50과) 이상이 됐든 (50과) 미만이 됐든 각각 5개. 당도는요, 50과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공실량이 50과인 경우에는 5개를 검사하지만 50과가 안 되는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3개만 해라. 단 조건이 색택이 됐든 당도가 됐든 평균적인 걸 꺼내는 게 아니고 무작위 50과 전량 중에 그 중에서 색깔이 가장 나쁜 거 5개, 3개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색택은 당연 우리 2번 원칙에 보면 가장 나쁜 게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색택은 가장 나쁜 거 뽑는 게 맞습니다. 당도는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당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맛있는지 맛없는지. 하지만 색깔이 나쁘면 덜 익었을 확률, 맛이 없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당도를 검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가장 나쁜 것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대표하더라. 근데 색택은 5개인데 당도는 5개, 3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색택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도로 집어넣어서 팔면 되죠. 근데 당도는 어떻습니까? 당도 검사의 원칙은 굴절당도계입니다. 근데 굴절당도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착즙을 해야 돼요. 즙을 짜면 그 공시료는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왜? 과일을 파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박스에 50개 이상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5개를 하지만 50가 밑으로 적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 5kg 한 박스에 배가 뭐 11개 들어있다. 근데 당도 검사한다고 5개씩 작살 내놓으면 농가는 못 갖다 팔아요. 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50개 밑으로 적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3개만 검사해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낱개 고르기. 공시량, 전량의 무게 또는 지름을 매 과별로 계측하여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의 다른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사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세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박스는 280g짜리가 20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박스는 330g짜리가 19개, 380g짜리가 1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를 봤더니 380g짜리가 19개, 280g짜리가 1개가 들어있더라. 그러면 각각의 낱개 고르기상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등급을 매겨봤더니 특, 상, 보통으로 나오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른 사과 한번 찾아보세요. 사과의 그 등급 규격을 보면 특은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것. 상은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게 5% 이내. 단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게 구분표를 봤더니 280g짜리는 라지에 해당됩니다. 사과의 무게 구분표 보시면 돼요. 330짜리는 2라지, 380짜리는 3라지에 각각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게 구분표상 봤더니 이 라지가 20개 고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등급이 특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2라지가 19개, 3라지가 하나. 그러면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게 5%가 들어있으니까 상. 이건 역시 3라지 19개, 라지 하나. 역시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은 5%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상의 기준에 보면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게 5% 이내여야 되는데 문제는 무게 구분표상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라지, 2라지, 3라지 이렇게 했을 때 1단계, 2단계가 되죠. 그래서 3라지하고 라지는 1단계, 2단계 무게구분표상 2단계이기 때문에 5%이지만 등급은 보통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박스가 있고 가격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들고 가세요? 다 이거 들고 갑니다. 그러겠죠. 다 큰 거 들고 갑니다. 근데 등급은 특상 보통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하고는 조금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게 있지만 낱개 고르기라는 개념 자체는 얼마나 선별을 잘해서 크기가 고르게 한 박스 안에 들어갔느냐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낱개 고르기 요 내용이 가장 등급 판정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낱개 고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 규격에 보면 이렇게 낱개 고르기상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것, 뭐 아니면 5% 이내인 것, 10% 이내인 것 이게 품목별로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붙어 있는 품목이 있고 이 1단계 초과 규정이 안 붙어 있는 품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고 나서 뭐 전체 몇 개가 있는데 무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한 박스를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규정에 맞게 박스를 구성할 줄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착색 비율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